그런데 그럼 이걸 포함해서 일단 테이블에 오를 핵심 의제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핵심 의제라고 한다면요. 첫 번째는 주한미군 유연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으로 주한미군 유연화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기내 간담회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예. 정부는 이거에 있어서는 좀 동의할 수 없다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 역시도 핵심 의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미 투자입니다. 지난달에 저희 협상단이 미국에 가서 관세 협상에 합의를 했는데 아직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합의를 못 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디테일을 어떻게 더 구체화시키냐 이거 네. 역시 핵심 의제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농축산물 시장 전면 개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SNS에 한국의 농축산물은 100% 개방됐다. 계속 이렇게 외쳐왔죠. 하지만 저희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전면 개방 아니다. 99.7% 개방이다. 특히 쌀과 소고기 같은 경우는 네. 전면 개방 없다. 이런 식으로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이 역시도 예상 의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대북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에 관심이 높기 때문에 예. 이 역시도 나름의 한미 회담의 돌파구로 이재명 대통령이 카드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예정된 시간은 지금 1시였고 11분가량 지났지만요. 뭐 이제 세레머니 자체가 또 오래 걸리는 행사는 아니기 때문에 원래 예정된 또 회담 시간은 1시 15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담 시간까지는 이제 한 4분 정도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자, 저희가 예상 의제 왼쪽에 그래픽으로 띄워드리고 있지만 주한미군 유연화. 자, 이게 이번에 테이블에 오를 의제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어요. 그 이유가 대중 견제에 동참하는 걸 보여줄 수 있냐 없냐 이 여부일 것 같거든요. 미국 측에서는.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기내 간담회에서 주한미군 유연화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그러면 입장 차가 꽤 크지 않겠습니까? 네, 2006년에 이제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합의 사항이 있습니다. 예. 주한미군은 한국인들이 원하지 않는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아주 짧은 문장으로 표현했었는데 쉽게 예를 들면 주한미군이 네. 중국에서 대만을 공격할 때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서 떠날 수 있다. 방어에 나설 수 있다. 그리고 한국도 이를 지원해야 된다. 이런 거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한국 국민이 원치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주한미군의 역할도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미국 측의 입장이고요. 특히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능력이 문제라는 표현을 쓰습니다. 지금 28,500명의 주한미군에서 4,500명의 외관에 근무하던 주한미군들이 네. 또 중동으로 떠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과연 주한미군의 역할을 어디에 한반도에 한정할 것이냐 아니면 대중국 방어망에 쓸 것이냐. 네. 우리로서는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게 주한미군이 움직이면 북한이 또 우리 안보 허점을 노릴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동북아 분쟁에 이제 예. 직접적으로 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유연화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기내 간담회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이 문제가 오늘 협상에서 뭐 이렇게 쟁점이 되거나 다툼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오늘 협상은 당초 저희가 테이블에 오르는 의제보다는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협약식에서 했던 발언들이 전면에 나설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또 한국을 기선을 또 제압하는 것도 네. 있죠. 그런 문제에 관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압박하면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다 보면 이게 엇박자가 나고 그러다 보면 분위기는 딱딱해지고 예. 그러다 보면 또 뒤 참모들끼리는 우리가 미국에게 좀 더 선물을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흐르기 때문에 일종의 저런 예상 의제대로 될 것 같지는 않은 느낌입니다, 지금. 아니 교수님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대미 투자도 좀 필요하고 한국으로부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국내의 정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걸 건드려서 트럼프가 얻는 실익이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압박하는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저것을 뭐 해명하거나 또 방어하다 보면 일종의 뭐 한미 관계가 좀 꼬이는 발언을 네. 또 할 수도 없고 또 그렇지 않다라는 또 설명을 하다 보면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 발언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거부하거나 설명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이 또 단어가 아까도
거친 급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국 정부와 교회 등을.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감정적으로 약간 업이 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런 예상 의제대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우리 홍 기자 말한 대로 농축산물 개방에 소고기 30개월 미만은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30개월 이상도 지금 받으라는 것이 미국이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검역상의 문제라든가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막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저 짧은 시간에 얘기하보다는 한국 정부를 좀 압박하는 표현을 이렇게 예. 쓰는 그런 식의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합니다. 자, 뭐 대미 투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의제들이 있었지만 김정은과 관련돼서 김유지 차장 조금 전에 트럼프가 또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지금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이번 2기 정부 취임할 때 약속한 것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자기가 끝나겠다고 했었고 예. 뭐 이스라엘이나 하마스 거기 충돌 자기가 멈추겠다 했었지만 사실 이게 자기 뜻대로 잘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남은 거 김정은과의 회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1기 정부 때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 김정은과 만났을 때 세계적으로 관심을 얻었고 음. 근데 이게 2기 정부에서 이제 1기 정부 실패했지만 네. 그때 어떤 그 학습한 걸 경험을 토대로 해서 2기에는 성공을 시켜서 궁극적으로 이제 한간에서 얘기하는 본인의 노벨 평화상 수상 뭐 이런 네. 것까지도 이제 노리고 국내 정치에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김정은 얘기는 어딜 가나 빼놓지 않고 계속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실제로 예. 이번 회담 앞두고 또 했네요. 그래서 자, 지금 웨스트 윙 현관의 문이 열렸고요. 자, 이제 관계자들이 문을 고정시킨 걸로 봐서는 트럼프가 잠시 뒤면은 이제 현관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이재명 대통령과 또 악수를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홍진 기자. 근데 한 가지 또 핀포인트를 할 게 바로 악수일 것 같아요. 이제 많은 정상들이 저 자리에서 뭐 마크롱을 비롯해서 이시바 총리까지 다 악수를 한 번씩 했는데 이 악수가 보통 악수가 아니었어요. 네, 보통 저희가 알려지기로 트럼프 대통령의 악수, 보통 악수 아닌 걸로 알려져 있죠. 예. 보통 상대를 이렇게 좀 끌어당기는 방식으로 악수를 해서 사전에 기선 제압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거든요. 이번 만남 역시 그거의 예외가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은 차를 타고 들어오면 트럼프 네. 대통령은 당연히 악수를 먼저 할 거고요. 거기서 느껴지는 뭐 힘의 강도나 혹은 그 길이 이런 걸 통해서 사전에 이 두 정상 간에 어느 정도의 기선 제압, 어느 정도의 기싸움이 있을지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기싸움 신경정도 뭐 보통이 아닐 것 같은 게요, 남 교수님. 야, 네. 이제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이제 봐서는 자 같은 자리에서 트럼프가 이제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반면에 김정은과는 만나고 싶다, 만나겠다 이런 상반된 메시지를 보낸 거거든요, 남한과 북한에. 네, 김정은과의 만남은 노벨 평화상 때문이죠. 예. 뭐 본인이 4번이나 1기 때 후보에 올랐지만 노르웨이에서 자기를 주지 않았다고 굉장한 불만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도 잘 안 되고 중동 문제도 해법을 잘 못 찾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진전된 결과를 보여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뉴욕 채널을 통해서 예. 뭐 친서 연애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오히려 북한 측에서 수령을 거부하는 뭐 뉴스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올 가을에 뭔가 빅딜을 또 시도해야지만 뭐 12월에 노벨 평화상 스토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촉각이 곤두세웠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 또 이재명 대통령의 그 뉴욕 타임즈 보면 네. 그 푸시오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게 무슨 단어냐면 나는 간단한 사람이 아니다. 또 트럼프가 나를 압박할지라도 예. 내가 그렇게 순순히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또 표현을 썼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악수를 세게 잡을 때 키가 1m 90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한 뭐 70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모양은 조금 약간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예. 뭐 거기서 뭔가 기선제압이라기보다는 표정으로 조금 저는 좀 관측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굳은 아까 협약식에서 발언하던 굳은 표현을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네, 지금 이제 왼쪽에 또 성조기, 오른쪽에 태극기가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네, 잠시 뒤면은 이제 두 정상이 저기서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출발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네, 현재 아직 출발한 거는 지금 저희 취재진도 확인 중이고요. 예. 하지만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말로는 지금 백악관 안에 있는 저희 정상회담이 진행될 오벌 오피스의 그 입구문은 열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백악관 앞에 의장대도 도열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맞을 준비는 실무 준비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잠시 뒤면은 이제 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 앞에 의장대가 도열을 준비하기 시작했고요. 자, 김정은에 대한 발언도 내놓고 또 한국 국내 정치 상황까지 지금 트럼프가 잇따라서 발언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자, 정상회담 진행 전에 두 정상의 속내가 상당히 착잡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돌파 난제를 어떻게 좀 돌파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논쟁을 벌이지는 말아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로우키라는 표현을 썼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이 말씀하신 뭐 국내 예. 교회 또 오산 미군 기지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뭐 대꾸를 저는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응대할 필요가 없다. 네, 그걸 응대하다 보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다 보면 삽시간에 과거 정상회담에서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던 가 있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저렇게 생각하는 모양이다 하고 그냥 원론적인 한미 관계 발전에 대해서 강조하고 협력하는 네. 뭐 그런 문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 마스카 프로젝트 등 뭐 그런 얘기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의제를 갖고 와야 된다. 자, 이런 조언을 주셨는데 우리 김윤희 차장, 저희 워싱턴 DC까지 포함을 해서 미국 출장 쭉 다녀오셨잖아요. 어제까지. 지금 현재 워싱턴 조야에서는 어떻게 조언하고 있습니까? 그 워싱턴에서 만났던 한미관계 전문가가 이야기하기를 예. 특히 이제 이번 회담에서 중국 문제를 가지고 트럼프가 굉장히 압박할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문제를 꺼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네, 그거에 대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반응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때 이렇게 답하라고 조언을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 당신이 하는 거 나도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좀 더 물었더니 그러니까 트럼프 굉장히 시진핑 주석하고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트럼프가 시진핑 만나고 싶어 하니까 실제로 만나게 되면 나도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해야 우리가 그 외교적으로 협상 공간이 조금 더 생길 거다. 뭐 이런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호텔에서 출발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죠? 네, 이제 슬슬 출발 준비를 예. 하고 있고요. 곧 이제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벌 오피스 앞에 태극기도 지금 걸린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제 곧 있으면 정상회담이 좀 시작이 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뭐 호텔에서 백악관까지는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잠시 뒤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도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정된 양자회담 시간보다는 지금 한 7분 40초 정도 시간을 좀 지연됐다라는 점 저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남성욱 교수님, 이제 기내에 간담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했을 때 들어보면은 이 부분이 눈에 떴어요. 그 트럼프의 거래 기술이라는 저도 읽어봤는데 상당히 뭐 트럼프의 부동산 업자 시절부터 시작해서 쭉 기술들이 적혀 있는데 여기에 핵심을 보면은 뭐 큰 판을 그려라, 높게 불러라, 상대가 지칠 때까지 밀어붙여라 뭐 이런 기술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은 이걸 적용하면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네, 일기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저희가 예. 책을 줄치고 사서 읽었습니다. 네. 9가지 원칙이죠. Think 뭐 big, 크게 불러라. 그리고 실제 가격은 좀 낮게 치고 뭐 레버리지를 활용하라. 예. 뭐 상대의 취약점을 하라 그러는데 책으로 이해를 하는 거하고 저분을 실전에서 접촉해서 협상을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저분의 책을 제가 한 4권 정도 좀 샅샅이 봤는데 예.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체득했거든요. 정치권의 협상 기술하고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분을 상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통령도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양반이기 때문에 뭐 저런 문제에 관해서 잘 대응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저는 논쟁하거나 대응하거나 반박하지 말고 우리 주제, 우리 이슈,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가질 만한 문제로
주제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마찰을 피해가면서 네. 시간을 끌어가지고 뭐 기분 좋게 듣기 좋은 얘기 뭐 그런 특히 스위스의 뭐 대통령이 와서 훈계조로 얘기했다가 스위스 관세가 39%까지 간 적도 있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 상당히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대응보다는 약간 복싱으로 말하면 네. 약간 한 발자국 떨어져서 잽을 던지면서 슬슬 상대 공격을 피해가면서 라운드가 끝나가는 방식이 네. 지금 특히 오늘 보니까 조금 작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하려고 예. 아마 아웃복싱보다는 전공법으로 달려들기 때문에 전공법으로 달릴 때는 같이 전공법에 맞서기보다는 한 발자국 물러서는 네. 대응법이 저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 더 드리면 제가 상식적으로 이제 외교 분야를 좀 오래 취재를 해봤을 때 정상회담은 어떻게 보면 정상 간의 그냥 회담일 뿐이고 물밑에서 사실 그 전에 외교장관부터 시작을 해서 쭉 다 의제 조율을 하지 않습니까? 주미대사관까지 포함을 해서. 그러면 이런 거 당연히 물어봤을 것 같아요. 트럼프 혹시 모두 발언에서 깜짝 예상치 못한 발언이 준비되어 있냐. 이런 거 참모들한테 계속 물어봤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 교회 관련된 거는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정보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예.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 의존형이 아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쓰고 있는 모자에 뭐라고 썼냐면 트럼프는 모든 것에서 옳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everything이라는 써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감히 트럼프 대통령한테 참모들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한 거는 1기 때 끝났고 네. 2기에서는 이제 내가 한번 해봤는데 참모들 얘기 듣다 보니까 되는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고받는 탑다운. 특히 예.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이 가져오는 특히 마가를 주장하는 여러 가지 예. 인사들과의 접촉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지 않느냐는 판단을 해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의전 차량이 잠시 뒤면은 백악관으로 도착할 거다 이런 정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면 이제 한 2, 3분 정도 뒤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내려서 저 백악관 현관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면서 이제 정상회담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시간은 예정됐던 시간보다는 이제 한 10분 정도, 12분 정도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의제를 쭉 짚어보고 있지만 홍지은 기자, 대미 투자액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관심이었어요. 근데 아까 남성욱 교수님께서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교회 관련된 발언을 하기 전에는 대미 투자액이 가장 이제 핵심 의제일 거고 여기서 미국이 최대한 주도권을 가져올 거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도 그렇게 이제 우리 홍지은 기자가 취재를 해봤지만 우리의 요구 사항을 전혀 미국이 안 들어주고 있다. 대통령실이 이런 기류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은 디테일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대미 투자를 합의 봤을 때 여기서 수익을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할지 그리고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할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논의가 덜 된 것도 맞거든요.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보증이나 대출 형태로 약간 투자를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직접 투자를 늘리라고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한국이 다 평행선을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미국 측에서는 이걸 좀 문서화하는, 좀 문건화하는 방안까지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서요. 네. 지금 한국 정부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문건화까지. 자,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계속해서 속보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을 언젠가는 만날 것이다. 그런데 자, 이 발언 가운데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의 여동생을 제외하면 누구보다 그를 더 잘한다. 그러니까 김여정 얘기예요. 김여정 빼면은 내가 김정은 제일 잘한다 이 얘기예요, 트럼프가. 그만큼 그 김정은과의 관계에 자신감이 있다. 이거를 이 발언을 통해서 표출을 한 걸로 보입니다. 예. 그 발언 보시면요, 김정은과 아주 좋은 관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김정은 당신보다 그를 더 잘 알고 있다. 그 여동생을 제외하면 누구보다 내가 더 그를 잘 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이거 사실 굉장한 자신감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사실 김정은, 김여정 모두 다 트럼프와 또 만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예. 미국에서 북한에 친서 보냈다고 하지만 거절했다 이런 얘기까지 다 공개가 됐을 정도니까. 하지만 이제 뭐 트럼프가 보이는 김정은에 대한 관심 내려놓지 않고 있는 걸로 보이고 예.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해서 이런 언급을 통해서 그 북한과에 대한 접촉을 시도하려는 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김여정을 제외하면 내가 제일 잘한다. 백두혈통 빼고는 내가 김정은을 제일 잘한다 이 얘기예요. 거의 뭐 스토킹 수준인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지금 3번을 만났죠. 2018년 6월에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2019년 2월에 하노이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또 여름에 판문점에서 전격 회동을 했죠. 자, 그런데 하이라이트였던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돌아갔죠. 네. 김정은은 영변 비핵화를 가지고 민생 결의안 11건 중에 5건을 해제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때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냐면 You are not ready for the deal. 당신은 회담할 준비가 안 돼 있다. 당신 기차 타고 왔다고 그랬는데 내가 전용기에 태워서 평양에 내려주고 가겠다. 근데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이 네. 이제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판문점에서 잠시 회동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걸 지켜봤는데 결국은 뭐 김정은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는 노벨 평화상입니다. 노벨 평화상. 노벨 평화상. 네, 그 워싱턴 포스트가 노벨 평화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예. 갈망을 거의 뭐 중독 증세라는 표현까지 쓸 예. 정도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대통령이 돼서 권력을 잡았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돈도 많이 벌었죠. 없는 게 뭡니까? 명예죠, 명예. 명예는 결국은 노벨상을 통해서 보충할 수 있기 네. 때문에 올해 좀 받아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죠. 예. 뭔가 명분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약간 좀 스몰 딜로 가서 영변 비핵화를 가지고 대북 제재를 해제해 주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비핵화의 1단계를 밟았다. 그러면 이게 이제 포장을 하면 성공적인 회담으로 될 수 있죠. 그리고 뭐 2단계 비핵화는 건 나중 문제고 그러면 일단 얼마든지 그거라도 하자. 예. 노르웨이 노벨상 평화상 위원회를 설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예. 트럼프 대통령의 아마 속내가 아니겠나 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노벨 평화상이요. 10월 달에 수상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예. 지금 유럽 정상이나 일부 정상들은 그냥 트럼프 대통령 주라고 지금 오히려 노벨위원회에다가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일부 지난번에 예. 민주당 국회의원 박선원 의원이 뭐 추천서를 노벨위원회에 보내기도 했죠. 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갈망을 하니까 예. 아예 그냥 이제 주고 나서 좀 정상적으로 활동하시도록 그렇게 하자라는 제언이 여러 대통령, 여러 정상들한테 지금 나오고 네. 있는 실정입니다.